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면접에 가다 보면 과거에 내가 제출했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취준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탈자는 애교 수준이고 다른 기업의 이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 번 자기소개서에 작성한다든지 그런 실수를 볼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등짝을 셀프로 날려버리고 싶은 때가 많이 있을 텐데, 오늘은 그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지 않게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면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회사와 직무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다운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강조하게 된다면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큰 재앙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경계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인물을 이력서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거나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해야 될 때가 있는데, 존경하는 이유를 고민하기보다도 일단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을 존경해야 왠지 있어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 쓰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 예상에는 2022년도 하반기에는 얼마 전에 그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필즈상을 수상하신 교수님의 이름이 아마 한 6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이공계 지원자들은 제 생각에는 한 7, 80% 정도가 그분을 선택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좀 걱정을 좀 해봅니다. 존경하지도 않는데 취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존경을 한다? 물론 본받는 점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한다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급하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아닌데 눈에 띄다 보니까 억지로 그 사람을 잡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배경 지식이 없으면 면접 때 물어봤을 때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보 수집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좌우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걸 연결해서 존경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급작스럽게 선택한 다음에 그때부터 공부를 한다? 제가 봤을 때 과연 이게 효율적인 방법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제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이슈와 관련된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어요. 삼성 3번 항목이죠. 이 친구가 작성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그 이 시대의 어떠한 중요한 사회 문제를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도 질문을 하고 저렇게도 질문을 하는데, 암만 답변을 들어봐도 제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죠. 이거 네가 쓴 거냐? 아닙니다. 누가 썼냐? 아버지가 써주셨대요.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냐? 현직 기자시래요. 이 친구도 일단은 자소서를 제출을 할 때 그래도 왠지 좀 뭔가 좀 통찰력도 있어 보이고, 다른 지원자 대비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뭐 좋은 내용들을 작성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썼는데, 근데 그게 우리 지원자의 내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심사도 아니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가게 되면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거 물어보게 되면 내가 할 얘기 많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자꾸 걱정되는, 자기가 스습하지 못할 수 있는 이러한 예상 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준비만 많이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디 이런 질문에서 너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운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 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키워드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취준생을 만나다 보면 99.9%는 자기가 경청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소개서에도
소통을 물어보는 항목도 있을 수 있고 강점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을 수 있고 성격의 장점, 성장 과정 등등등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신입사원이라면 뭐 경청은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막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 경청이라는 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경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경청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쉽게 나도 경청을 잘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고 면접 때도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경청을 잘 안 하시거든요. 아닌데 나 면접에서 면접관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듣는데 하시지만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잘 들어야지 해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면접관의 어떤 눈높이, 면접관이 관심 있는 부분, 그리고 긴장되기 때문에 잘 못 듣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여러분들이 외워간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외운 거를 무조건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도 경청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의 장점이나 강점이 경청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뭐 좋은 단어이고 왠지 내가 그냥 그 면접장에서 그냥 잘 듣는다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갖고 여러분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 면접장에서 면접관으로 하여금 이 친구는 경청이 강점인데 오히려 이 면접 과정에서는 이 면접관의 질문에 굉장히 동문서답도 많이 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 그러면 이 경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답변에 이야기하는 우리 지원자의 좋은 모습도 왠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뭔가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게 물론 우리가 자소서 면접 과정에서 나름 지원하는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맞춰서 그리고 이게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형식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범위는 그 뼈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살을 좀 붙이고 이렇게 스토리를 입히는 것이지 전혀 여러분답지 않은 그런 뼈대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듭 여러분들 시간에 쫓겨서 좀 더 이렇게 합격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자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너무나 제가 옆에서 잘 보고 있고 또 공감이 되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면접 때 안 맞아도 되는 매를 두들겨 맞는 그리고 면접에 가시기 전에 자신감을 얻고 가도 이게 부족한 판인데 괜히 여러분답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기술하셔가지고 면접에 갔을 때 내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포장을 할까 그거 걱정을 하고 또 그게 또 포장이 안 되다 버리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가셔가지고 시작하기도 전에 굉장히 주눅이 들고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더 열받아요. 자기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떨어지면 그나마 덜 억울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너네 기업과 직무에 맞춰서 나름 나답지 않은 모습까지 전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면은 이거 더 열받습니다. 그래서 기준도 중요하다. 즉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맞춰서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어떠한 뭐 논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기준과 그 정보, 그 팩트, 어떠한 논리 그 안에서 자신만의 정의를 확실하게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존경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나만의 정의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다운 모습을 얼마든지 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경청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경청이라는 것은 잘 듣고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뭐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노력해야 되는 과정? 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사전적인 정의인 거잖아요. 자, 근데 일반적인 정의는 뭐 기준은 이렇지만 나만의 정의는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경청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 그런 판단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나다운 어떠한 경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나다운 키워드를 결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업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다운 모습 안에서 분명히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일관성과 연결되면서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자신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시고 합격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딱딱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 잔소리를 좀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가 아니라 가장 편안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다운 그 모습을 찾아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